건강하게만 뛰는 데이비스는 공수에서 MVP급 퍼포먼스를 보장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외곽 수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비를 전부 다 잘해줘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그 수비양 파이널리스트에 안 들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스트업 비중도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격에서 다 지표가 다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MVP 경쟁에서 요키치가 올해 팀 성적이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앤서니 데이비스가 MVP를 탈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느바베큐 14번째 시간, 오늘도 세 분 함께합니다. 연길이 형, 우리 석환이 형, 그리고 유석주 기자.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반응 괜찮아요? 제가 지난 회차에서 많이 이제 사랑받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너무 댈러스에 대한 팬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이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아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지 뭐 그냥 네. 표현하면 돼요. 괜찮아요. 저도 그죠? 맨날 보스턴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맨날 노스캐롤라이나 얘기만. 듀크를 까고 있죠. 자, 그래서 무궁무진한 NBA 세상 속에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시즌 진짜 완전히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초반에 앤서니 데이비스 페이스가 진짜 좋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리그 1위의 그 득점력을 지금 보여주고 득점 1위. 있고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4승 2패로 뭐 6경기밖에 안 됐지만 JJ 레딕이 이제 데이비스를 좀 몰아주겠다, 데이비스의 팀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인터뷰를 이제 했었거든요, 비시즌 때. 근데 그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솔직히 부상만 아니라면 이번 연도에는 뭐 MVP든 디포이든 뭐라든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득점도 득점이지만 수비도 좋은 선수 아니에요? 미쳤어요, 수비. 그렇죠. 원래 이 선수가 그 NCAA 토너먼트 1학년 때 우승을 시켰는데 네. 기록을 보면 별게 없었어요. 근데 MOP를 탔는데 블락슛이 엄청났고 수비 존재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드래프트 1순위로 뽑혔죠. 그러니까 수비 잘한다는 건 일단 부지런해야 되기도 하지만 부지런함만 가지고 수비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팔도 길어야 되죠. 그죠? 키도 크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센스가 무조건 있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팀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고 그 저희가 너무 자주 소환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고베어랑 비교를 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가드라인에서의 미스매치를 요즘에 빅맨이 견디는 게 거의 센터의 필수 덕목처럼 됐거든요. 맞아요. 네네. 앞선에서 나랑 수비랑 바뀌었을 때 키가 큰 선수가 키가 작은 선수를 얼마나 잘 틀어 막느냐가 기본적인 이제 센터의 수비 덕목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데이비스는 이런 메타가 진행되기 전에도 이미 가드를 되게 잘 막았어요. 그래서 버블 시즌에 보면은 그냥 레이커스 수비를 보면 그냥 데이비스가 뛰쳐나와서 가드 틀어 막는데 가드가 아무것도 못하고 턴오버하고 르브론 덩크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데이비스는 뭐 제가 약간 홍보를 하자면 제가 네이버에 매주 화요일날 업로드를 하고 있는 느바 스포트라이트라는 칼럼이 있는데 제가 그 개막 첫 주 주인공에 테이텀이랑 데이비스를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비스에 관련된 문장을 넣었던 게 건강하게만 뛰는 데이비스는 공수에서 MVP급 퍼포먼스를 보장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딱 지금 데이비스가 그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전 회화에서 시즌 MVP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데이비스가 다치지만 않으면 이번 시즌 MVP는 데이비스가 후보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단서는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죠. 그렇죠. 자, 그나저나 그러면 저 앤서니 데이비스의 활약은 극초반이긴 하지만 잘 갈 것 같고 네. 특별한 변수는 없겠죠. 진짜 뭐 부상 변수 외에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데이비스가 참 애매한 게 지난 시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수비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후보에 들어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비는 정말 애매한 게 공격은 이게 수치로 확실히 나타나요. 이게 박스코어로 뭐 몇 포인트 그리고 뭐 리바, 어시 그리고 2차 스탯도 공격을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는 2차 스탯이 되게 많고요. 근데 수비로는 스탯으로 보여주기가 되게 애매해요. 뭐 스틸 블럭만으로 그 선수의 수비 능력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윈쉐어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데이비스는 그 석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곽 수비도 정말 잘하는 빅맨이에요. 근데 외곽 수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비를 전부 다 잘해줘요. 이게 이제 드롭 수비가 많이 유행하는데 드롭 수비도 완벽하게 하면서 투맨 게임을 두 명이서만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드롭 수비를 해주고 그리고 스위치 되더라도 전혀 가드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외곽 수비를 보여주고요. 헬퍼로서 로머로서 위크사이드 그 헬프 수비도 정말 좋고 그리고 해지하는데도 그 중간에 그 스플릿 안 당하게 공간을 딱 막으면서 볼 핸들을 밀어내는 수비도 정말 잘해주고요. 필 스위치, 넥스트 스위치 전부 다 로테이션 알맞게 잘해줘요. 클로즈아웃 나가는 것도 페인트 블록에서 코너까지 뛰어나가는데 클로즈아웃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빅맨답지 않은 풋워크를 보여주고요. 이 선수가 수비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윙스팬이 227cm인데 그쵸. 그러니까 림 프로텍션도 네. 되고 이게 새요 새. 그러니까 빅터 웬반야마가 221cm인데 데이비스가 이제 팔을 폈을 때 그 웬반야마를 가로로 눕힌 것보다 6cm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이야? 대단한 선수예요. 그런데 발도 빨라. 수비 IQ도 좋아요. 포지셔닝도 완벽하게 해줘요. 버티컬 수비 다 해줘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그 수비양 파이널리스트에 안 들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왠지 이 미디어 어텐션을 좀 덜 받는 선수가 아닐까. 레이커스 선수인데 왜 덜 받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어. 아까 수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시즌에 데이비스가 뭐라도 수상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네. 선수가 우승 시즌이었던 버블 시즌에는 딱 62경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에 3시즌 동안 60경기 이상 뛴 시즌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선수가 되게 안 건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사실 데이비스는 조금씩 몸 상태를 회복하고 있었거든요. 우승 시즌 이후에 36경기, 그 다음에 40경기, 그 다음 56경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약간 몸 상태를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작년 시즌에 76경기 뛰면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은 몸 상태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걸 다 떠나서 약간 이번 시즌 데이비스가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성이라고 말을 할 것 같은 게 이 선수가 우승 시즌 이후에 자유투를 얻어낸 개수가 평균 7개가 안 되는데 이번 시즌에는 11개가 넘는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유의미한 수치인 게 데이비스는 빅맨이잖아요. 근데 빅맨이 자유투를 이렇게 많이 얻어낸다는 거는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자기 몸 상태에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흔히 말해서 몸을 움직여서 상대랑 부딪히고 뭔가 파울콜 얻어낼 수 있는 동작을 해야 이게 심판이 파울이라고 불어주는 거기 때문에 판정을 떠나서 저는 데이비스의 적극성이 이번 시즌 가장 달라진 점이다. 그리고 건강도 이제 계속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수비왕이든 뭐 득점왕이든 MVP든 하나는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강만 하다면. 그러니까 사실 내 몸이 좀 안 좋으면 부딪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투 얻을 기회가 좀 떨어질 것이고. 네. 데이비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도 경기를 뛰긴 뛰었는데 그때 LA 커스 팬들이 되게 좀 안타깝게 그리고 답답하게 느꼈던 게 이렇게 키가 크고 피지컬도 좋고 어택 능력도 되게 좋은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우리가 흔히 제일 확률이 떨어지는 롱투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계속 그 슛을 던졌는데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못 가져왔는데 그게 되게 안 들어가서 팬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했던 시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적극적으로 리머텍도 하고 커딘도 들어가고 터치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데이비스의 성적과 어떤 시즌 이후의 수상 성적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연기랑 그러면 앤서니 데이비스의 그 기록들을 좀 수치로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가 가드를 잘 막는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이 선수가 키가 작아서 원래 가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키가 크면서 가드를 막았었으니까 가드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사실 레이커스 경기 올해 많이 안 봤어요. 많이 안 봤는데 한 경기가 개막전을 봤었을 때 특이했던 게 그 레이커스가 한 포지션을 지역방을 썼었어요. 근데 지역방은 그때 3-2였거든요. 3-2의 가운데 제일 앞에 서는 선수가 수비를 제일 잘하는 선수고 그 선수가 바로 앤서니 데이비스였어요. 네. 예전에 우리가 동부에 김주성 선수가 가운데 있는 3-2 드롭점 본 적 있고 SK에서도 최준용 선수가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앤서니 데이비스를 앞에 던졌더라고요. 제이 레딕 감독이 그만큼 데이비스의 수비를 신뢰하고 그런 지역방을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안타깝게 3포지션 만에 코너에 3점 맞고 더 이상 쓰진 않았는데요. 데이비스가 있는 지역방은 언젠간 또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데이비스가 가운데서 팔 벌리고 있으면 코트 한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케빈 가넷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케빈 가넷이 딱 있으면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막 올라왔다 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었거든요. 그 수비가. 네. 최근에 메타가 바뀌어서 그 지역 방어에 대한 그 내성이 상당히 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어 많이 안 쓰는 게 추세였는데 올해는 정말 많은 팀들이 지역 방어를 준비해왔더라고요. 이게 시즌 초반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데 결국 이게 효과가 없다 싶으면 다 접겠죠. 근데
시즌 초반에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건 재밌어요. 매 시즌마다 시즌 초반에는 지역 그렇죠, 방어를 많이 쓰죠. 네. 일단 BC는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써먹고 그렇지. 그리고 안 그렇지. 되네. 그러면 다시 이제 맨투맨으로 가고 그러는 거죠. 미국 대학농구도 지금 지역 방어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아, 2016년도 기록으로 보면은 맨투맨을 썼을 때 포인트 퍼 포지션이 맨투맨일 때가 0.96 그리고 지역 방어 쓸 때 0.88 이게 0.06 차인데 이게 100포지션 따지면 8점 차거든요. 맞아요. 그죠.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이게 역전됐습니다. 음. 지역 방어 쓸 때가 1점이 넘어가요. 요즘은 지역 방어를 대학 선수들이 잘 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방어를 많이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NBA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시즌 초반에는 시범 삼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레이커스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가운데 있는 지역 방어를 한번 준비를 해봤다. 그리고 JJ 레딕 감독이 부임한 게 레이커스의 가장 큰 변화잖아요. 그래서 롤을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데이비스에게. 그게 수치로도 나오는 게 예전에 JJ 레딕이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했죠. 자기가 막 가장 어려운 공격법이 인버티드 피켄롤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인버티드 피켄롤 자기가 자이언 윌리엄슨이가 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피켄롤 볼 핸들러로 데이비스가 좀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0.5 포지션밖에 안 했는데 경기당 지금 2.2% 1.7회를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핸들러로 쓰는 경우가 그렇죠. 생겼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롤맨으로도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4.4회였는데 지금은 5.2회를 하면서 PPP가 굉장히 좋아요. 1.48.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롤맨으로도 활약을 하고 있다. 포스트업 비중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에서 다 지표가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JJ 레딕 감독이 르브론 중심이 아니라 데이비스 중심으로 지금은 경기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수치로 증명이 되는데 포스트업도 0.3회가 늘어서 4.3회. 그리고 아이솔레이션도 작년에는 1.2회였는데 올해는 3.0회. 그러니까 모든 수치가 JJ 레딕 감독은 데이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영. 뭐. 이제 레이커스 스타는 이제 르브론에서 데이비스로 넘겨주려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저희 2020년 때도 그렇고 데이비스를 딱 데려온 후부터 항상 얘기하는 게 르브론도 얘기를 했었어요. 인터뷰에. 아 데이비스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무조건 르브론 팀이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드디어 이번 시즌에 데이비스를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레이커스는 데이비스 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본 게 레이커스 팬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러다가 르브론이 삐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포인트 가드 보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 추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르브론도 근데 솔직히 르브론도 이 스타일을 더 좋아할 거예요. 이제 나이도 들면서 자기가 매 경기마다 뭐 트리플 더블 가까이 그런 활약 안 보여줘도 되고 30점, 40점 이렇게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한테 계속 뿌려주는 역할 약간 롤 플레이어라고 하면 욕을 먹겠지만 롤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째 옵션 가끔은 세 번째 옵션이 되는 이런 역할도 르브론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부상을 생각해서 플레이오프를 기다리면서 그런 건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JJ 레딕도 이거를 잘 알고 있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잘해주면 르브론은 선수 생명을 좀 더 길게 가져갈 당연하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브라이스랑도 아닐까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르브론의 아들들 중에서는 브라이스가 농구를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실제로 르브론도 브라이스 제임스가 NBA에 올 때까지 뛸 수 있는 건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있구만. 이게 그러니까 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론이 설마 했잖아요. 네,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실제로 만약에 앤서니 데이비스 덕분에 르브론 뭐 앤서니 데이비스 덕분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르브론 제임스가 선수 생명을 지금보다 더 길게 가져가서 진짜 브라이스 제임스가 드래프트가 되는 날까지 뛰게 된다. 한 경기라도 같이 뛴다. 그럼 저는 이거는 NBA 문제가 아니라 미국 4대 스포츠 역사에 아마 이름을 남기게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있겠죠. 네. 지금 느바비큐 말고 다른 컨텐츠에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만 느바게트 대본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 느바게트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 부자가 그러니까 그 켄 그리핀 주니어랑 시니어가 예. 같은 구단에서 같이 홈런을 쳐서 이게 MLB 기록에 남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구단이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론 르브론 제임스랑 브로니 제임스 부자는 2분 같이 뛰었고 딱 브로니 제임스는 2분만 뛰고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 2바운드. 네. 그래서 팬들이 이제 비난을 했죠. 저거 이제 기록 세우기용 출전 아니냐 개막전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르브론 제임스 입장이면은 약간 그때는 기록이고 시선이고 뭐고 약간 되게 벅찰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던 게 이번 시즌 레이커스가 점점 이제 데이비스의 팀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도 느껴지는 게 예. 그 UCG 퍼센트를 보면 그 선수의 손에서 이제 공격이 마무리하는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게 그 레이커스에서 1등이 르브론 제임스로 28.5%였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데이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레딕 감독이 이걸 되게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 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커스에서 UCG 1등은 앤서니 데이비스 30.7%인데 작년 시즌 르브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등이 르브론 제임스인데 24.9%예요. 3등이랑 차이가 더 가까운데 오스틴 리브스입니다. 3등이. 점점 이제 레이커스에서 핸들러 롤을 맡는 선수들을 점점 그 역할을 분산시키려는 레딕 감독의 역할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레딕 감독의 경기 스타일을 보면 되게 투맨 게임도 자주 시도하지만 커딘이랑 적극적인 3점을 지시하는데 아픈 손가락이죠. 디안젤로 러셀이 이걸 넣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레딕 감독의 지시랑은 별개로 그걸 못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막 터프한 샷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빼주는 패스 3점 넣어라. 그 다음에 투맨 게임에서 파생되는 3점 넣어라 했는데 못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랑 별개로 레딕 감독의 전술과 지시는 먹혀 들어가고 있다. 선수가 안 돼줄 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달튼 크넥트, 그러니까 레이커스 신이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 역할을 했던 러셀은 못 해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 레이커스에 합류한 신이는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누구라도 하면 다행이지 뭐. 네네네. 뭐 뭘 잘하고 있습니까? 앤서니 데이비스는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외에 또 얘기할 거리들이 있습니까? 바스켓볼 레퍼런스 기록을 많이 팬들이 보실 건데 진짜 잘못돼 있고 엉터리 기록이 있는 게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센터로 뛰는 게 97%인데 여기서는 90% 남았어요. 근데 경기를 보면 실제로 센터로 계속 뛰고 있거든요. 이 기록은 왜 이렇게 측정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기록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까도 돈치치도 보면은 올해 돈치치가 슈팅 가드로 더 많이 뛴다고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바뀐 게 없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기록. 근데 왜 그렇게 기록의 차이가 나요? 근데 대신 중요한 거는 데이비스가 대신 떼어줄 잭슨 헤이즈라는 센터가 올해 잘해주고 있다. 그런 게 좀 그나마 좀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록을 또 보면은 의미 있는 기록이 윈시어 48분당 윈시어가 무려 0.256이거든요. 이게 커리어 하이고요. 2위입니다. 현재 리그 2위. 1위는 당연히 요키치고. 그러니까 요키치급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MVP 경쟁에서 요키치가 올해 팀 성적이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앤서니 데이비스가 MVP를 탈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저번에 리뷰 때 듀크 대학을 깠잖아요. 듀크 대학 역사상 MVP 그리고 파이널 MVP를 받은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켄터키 대학 출신 중에도 MVP를 받고 파이널 MVP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두 대학이 굉장한 명문인데도 없는데 만약에 받는다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첫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는다면 예. 레이커스 우승.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거 듀크 대학 가지고 우승 못한다는 게 진짜 1975년도에 벤치 멤버였던 제프 멀리스 이후에 거의 한 30년 동안 우승한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듀크 데리고 우승한다 이거는 이게 수치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켄터키 출신들은 그래도 꽤 우승을 하지만은 주축으로 우승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듀크 대학이 터가 안 좋은가? 듀크 대학은 지난번에 우리 저 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전형적인 대학용인 거죠. NBA용은 아니다. 네. 자, 또 뭐 앤서니 데이비스와 관련된 얘기는 얼추 좀 하신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명실공히 레이커스는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의 팀이 돼가고 있다, 됐다, 돼가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네. 정도로. 이제 가정법을 붙여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건강함을 곁들이고. 건강하다면 네. 몇 차례 지금 강조했어요. 네네. 건강하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커스에서 이제 코비도 와서 2회 우승을 차지한 가솔이 있잖아요. 가솔과 앤서니 데이비스를 굳이 한번 또 비교를 해봅시다. 그 레이커스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센터복이 상당히 많은 팀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조지 마이컨, 윌트 체인벌린, 카림 압둘자바, 샤키로니, 샤크. 파우 가솔, 앤드류 바이넘, 심지어는 막간 트와이트 하워드도 왔었고. 또 거기다 또 맛간이라고 그리고- 붙여. 네, 사실 잘 하지 못했거든요, 와서.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센터복이 많은데 굳이 파우 가솔과 비교하자면은 전 파우 가솔보다 한 수 위라고 저는 봅니다. 수상 기록이나 팀의 비중으로 봤을 때 파우 가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처음에 트레이드 왔을 때 앤드류 바이넘이 부상이라서 센터로 뛰었지만은 나중에 두 번째 우승할 때는 파워포드로 트윈타워드 뛰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형적인 그 당시 메타는 인사이드에서 포스트업을 해야 되고 훅슛을 던져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앤서니 데이비스는 올해 3점슛 연속 많이 했다는데 성공률은 좋지는 않고요. 지금 얼마나 돼요 성공률이? 지금 8개 던져서 2개 넣고 있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수비력에서는 어. 압도적으로 앤서니 데이비스가 위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석환이 형. 저는 물론 지금 세대의 사람이지만 네. 갓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그 길베트 아레나스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레이커스 빅맨 탑 5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파워 가솔이 데이비스보다 더 대단한 빅맨이라고 그 아레나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패널에 있던 닉 영이랑 브랜든 제닝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레이커스 빅맨 중에 그 데이비스가 파워 가솔보다 앞서냐.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스탯만 보면 솔직히 뭐 데이비스가 좀 많이 뛰어나요. 갓솔에 비해서 스탯만 보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좀 무시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농구를 좀 무시하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갓솔은 이제 필 잭슨의 유명한 그 트라이앵글 오펜스로 레이크 시절을 보냈었는데 트라이앵글 오펜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오펜스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어시스트든 포인트든 어시스트든 뭐 리바운드든 한 사람한테 많이 가는 오펜스가 아니라 다 터치하고 다 5명이 공격을 할 수 있고 패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리바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데이비스의 수치들이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수비로만 일단 얘기를 하자면 데이비스가 훨씬 뛰어난 수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데이비스는 지금 현대 농구에서 그러니까 스페이싱이 극대화된 그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모든 수비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선수가 공간이 네, 코트 공간이 훨씬 더 넓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갓솔이 수비를 못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갓솔 때는 스페이싱이 훨씬 더 적었었어요. 그래서 갓솔이 좀 더 리커버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적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갓솔이 지금 뛰었으면 데이비스만큼 했을 거다. 저도 동의해요. 데이비스만큼 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비스는 현대 농구에서 실제로 수비를 하면서 그걸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선수고 그리고 갓솔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비에는 데이비스를 조금 더가 아니죠. 지금 표현하는 건 한참 더지. 근데 갓솔도 포지셔닝은 정말 뛰어난 선수예요. 물론 그 운동신경이나 리치나 이런 거는 데이비스보다 떨어지지만 포지셔닝 완벽하고 그리고 로테이션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힘에서도 뭐 나름 잘 버텨주고 수비를 전혀 못하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예. 뭐 정말 잘하는 선수도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와 우리 석환님 선수가 고생한다 아니었군요. 고생해. 갓솔 좋아해서 하여튼 수비에서는 데이비스가 뛰어나지만 공격에서는 특히 슈팅 그리고 포스트 터치 이런 데서는 갓솔이 조금 더 잘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갓솔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좁은 스페이싱 안에서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페이스업을 하면서 그 빠른 트리플 셋을 사용하면서 림 주변에서 다양한 피니싱이 가능하고 그리고 패싱 능력도 데이비스보다는 좀 더 뛰어나다고 하고 싶은데 이게 참 비교계가 정말 애매한 게 공격 스킴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역할도 달라요. 데이비스한테 지금 현재 레이커스가 데이비스한테 요구하는 역할은 그 피니셔예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선수고 근데 갓솔은 좀 더 허브 역할이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데이비스가 지금 허브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갓솔도 그때 피니싱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메인 역할이 좀 두 선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교가 애매한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수비는 데이비스가 조금 더 공격에서는 갓솔이 더. 조금 더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좁은 스페이싱에서 갓솔은 그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질문했다. 굳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요. 자 석주 씨. 사실 제가 말하기가 되게 무서운 게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파우 가솔의 레이커스 시즌이랑 우승했던 시즌을 제가 완벽하게 알지를 못해요. 못해서. 왜냐면 제가 그때 99년생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3, 4학년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때 사실 혹시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아시나요? 그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가 못 본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조금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 파우 가솔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제가 파우 가솔이라는 선수를 처음 인식했을 때가 그 시카고 불스에서 뛸 때랑 말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약간 되게 베테랑처럼 뛸 때를 되게 똑똑한 선수로 인식했었어서 좀 선배님들이랑 다른 시각의 자료를 들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파우 가솔이랑 관련된 드래프트 전 스카우팅 리포트가 있어서 요거를 좀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게 두 분의 의견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스카우팅 리포트에. 예. 그거를 조금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그 파우 가솔에 대한 평가를 보면 파우 가솔은 그 당시 스카우팅 리포트 이건 드래프트 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가장 농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인 파우 가솔은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센터에서 뛸 수 있지만 여기서 자연스러운 포지션은 스몰 포워드로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프레임에 대한 약간 좀 선입견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힘이 조금 부족하고 강한 선수를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선 비교할 수 있지만 NBA에서의 스트렝스, 그러니까 힘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달릴 수 있고 슛을 잘 쏘고 패스하는 능력이 있지만 이거의 NBA 레벨인지까지는 의문부호가 든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골밑을 등지는 플레이를 못하고 상체 프레임이 넓지 못해서 포스트에서 플레이할 때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빠른 선수를 막는 데 약점을 보이고 파워포드 포지션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을 익혀야 한다. 약간 되게 약점 위주로 서술을 해놨는데 웃긴 게 이러고 나서 파우 가솔은 그 시즌 올루키 퍼스트 팀이랑 신인왕에 들었고요. 그 위에 뽑힌 선수가 콰미 브라운 그리고 타이슨 챈들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실력이랑 다르게 선수들을 보는 평가가 그 당시에는 되게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카우팅 리포트 누가 쓴 거예요? 그건? 그 드래프트 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드래프트 넷은 근데 크게 신뢰를 할 수 일반인들도 하기 때문에 신뢰는 못 하고요. 아니 근데 확실히 우리 유석주 기자가 젊긴 젊다. 지금 저 원고 적은 거 보니까 글씨 포인트가 한 2쯤 되는 것 같아. 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 나는 보통 한 10 정도, 12 정도 나야지 보이는데 야, 2 정도면 2 아니야? 2? 점이야 점. 제 기준이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본인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참고해서 보면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도 단순 비교는 좀 어렵잖아요. 소닉 방식대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보여주세요. 다 데이비스가 앞섭니다. PER은 26.9 앤서니 데이비스, 21.4. 그러니까 한 5.5가 더 높네요. 네. 그리고 BPM이 플러스 3.6 파우 가솔,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플러스 6. 이것도 꽤 차이 나죠. 거의 2배 차이 나고요. DBPM은 0.8, 1.5 역시 2배 차이. 48분당 윈시어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2.12가 넘으면 0.2가 넘으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파우 가솔은 1.69. 소닉 기준으로 봐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앞선다. 앤서니 데이비스 판정승.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파과설 얘기 추억의 이름이잖아요. 코비랑 손잡고 연속 2회 우승했던 게 15년 전? 마지막으로 같이 우승한 게 2010년이었죠? 2010년. 그러니까 15년 전. 그렇죠. 그쵸. 네네. 추억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죠? 그때 제 보스턴을 이기고. 제 보스턴을 이기고야. 저는 그때 파워레인저를 봤어가지고. 어쨌든 이 또 파워 가솔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앤서니 데이비스와 이렇게 또 비교를 해봤고 오래전의 이름을 또 한번 입에 담아봤습니다. 파워 가솔. 그래서 저희가 느바비큐에서는 뭐 현재 농구도 얘기하겠지만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농구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좀 잊혀졌던 이름들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또 회상하는 시간을 종종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 이야기를 하면서 레이커스 얘기도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레이커스의 변화되는 모습, 앤서니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올해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분 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JJ 레디 감독을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 듀크 대학 출신이라서 그래도 초반에 레이커스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게 할 만한 변화를 지금 주고 있다. 그렇죠. 감독이 변화됐다는 건 일단 다비넨 감독보다 훨씬 더 전 괜찮다고 보고요. 네네. 성적도 그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이커 팬들은 지금 많이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듀크 대학은 신뢰하지 않는다. 자, 석관님. JJ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농구는 확실히 일단 해봐야 돼요.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런 수비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걸 뭐 예상은 하지만 일단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패턴을 그려보고 그 패턴이 되는지 그거를 경기에 던져봐야지 그렇죠. 되는 건데 맞아요. 제제 레딕은 그 던지는 거 작년 다빈햄에 비해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걸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제 레딕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성장 보는 것도 정말 재밌고 데이비스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도 재밌고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르브론이 드디어 나이가 드는가 뭐 저희가 한 10년 동안 그 얘기는 한 것 같긴 한데 볼거리가 많다 어쨌든 레이커스. 네, 레이커스는 그죠? 뭐 빅마켓이도 하고 그리고 항상 스토리라인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단이니까 볼거리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는 선수가 성장하는 거 보는 재미도 있지만 감독이 성장하는 거 그렇죠.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레딕 감독 좀 이뻐요, 저요. 성장하려나? 레딕 감독 저는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네. 말씀해주셨던 그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레딕이 뭐 코치나 어떤 어시스턴트로 일했던 경험이 아예 없고 사실은 방송인으로 있었던 세월이 훨씬 길고 예. 이번 시즌에 처음 사령탑에 앉은 거잖아요. 근데 놀랐던 거는 레이커스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레딕 감독의 색깔이 보여지고 있어서 전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느꼈던 거는 확실히 농구도 감독 노름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확실히 이행은 100% 되고 있진 않지만 레이커스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만약에 데이비스의 경기력도 이 정도까지 계속 올라간다면 사실 시즌 전에 레이커스가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전력 보강이 안 됐다, 뭐 아들을 픽해서 어쨌다, 뭐 이래서 되게 안 좋은 평가가 많았는데 이 정도 페이스를 유지해주면 저는 레이커스가 더 높은 무대를 봐도 된다. 그리고 데이비스도 MVP 레이스에 충분히 참여할 자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 저 골든 스테이트 팬도 많지만 레이커스 팬도 진짜 많잖아요. 뭐 맞죠. 엄청 미국 내에서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레이커스의 다양한 그 변화된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도 올해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더 바베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